중국이 왜 이제 1조 3천억 넘게 이제 국채를 갖고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네.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그러면 이제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식하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았죠. 네. 결정적인 이제 패착이 뭐였냐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거기서 중국이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거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종이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고 그걸 계속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기축통화국의 폼을 잡으려고 하면 맨 먼저 중국이 정말 이 국채 매각, 미국채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그러면 그만큼 말씀 설명 잘해주셨지만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가격을 깎아가면서까지 4살 깎아가면서까지 이거를 던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가 안 될 수 있다. 저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앞서 벌이 침을 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채 매각은 거의 침을 쏘고 죽는 듯한 그런 공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량 매각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정말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 국채 매각을 공격 카드로서 장착하려고 했다면 그동안 미 국채 보유를 더 늘려왔어야죠. 오히려 더 늘려왔어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동칠 때 일부만 매각하더라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3위국으로 떨어졌잖아요. 미 국채 보유국으로서. 그런 행보를 보면 오히려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양상 속에서 사용할 가능성으로서만 풀이를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사용할 만한 카드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요. 예. 중국이 왜 이제 1조 3천억 넘게 이제 국채를 갖고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것은 중국 그 실력으로 보면 그걸 갖고서 미국을 협박하려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중국의 금융시장의 발전의 수준이나 이게 너무 낮아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달러를 바꿔가지고 운용할 만한 이게 운용 실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을 사든지 아니면 금하고 똑같은 이제 골드 이퀴블런트가 바로 달러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조 3천억어치를 산 것이 원자바오 총리 때인데 네.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그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는 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그러면 이제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식하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았죠. 네. 거기서 결정적인 이제 패착이 뭐였냐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가 3조 9천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이 3조 9천억 달러를 찍었어요. 네. 그럼 두 개 나라만 있다고 가정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밸류는 1조 8,500억으로 반토막 난 거죠. 거기서 중국이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거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종이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고 그걸 계속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그런 이제 운용할 자산 대체 시장이 없어서 갖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고 보고서 이제 실물 자산을 그걸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초기에는 보면 전 세계 광물 다 사가지고 광물 가격 폭등시켰고 두 번째는 유전하고 광산 사가지고 다 폭등시켰고 이제 그것도 이제 더 살 게 없으니까 기업을 사기 시작하죠. 유럽의 필립스나 노키아나 뭐 이제 모토로라나 기업의 특허를 다 살리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번에 그것도 이제 더 살 데 없으니까 기업을 사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유럽 기업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미국한테 바로 제동이 걸려서 그때부터 기업들도 스톱이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자체적인 금융시장을 확대시켜서 위안화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 지금 이제 뭐 국채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줄일 만큼 줄여놨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미국의 금융시장 혼란을 노리고 준비했던 카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의 금융시장 낙후, 자산 운용 실력의 낙후가 만든
이제 뭐 그 낮은 금리의 상품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그게 묘하게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이것이 국채 금리 상승을 보고서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뭐 이런저런 뭐 이제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국채 금리 움직였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히스토리를 보면 중국이 그럴 만한 금융의 실력이 되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이 배경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미국의 달러 표시 채권, 달러 표시 국채가 좀 신뢰도를 많이 잃었고 실제 수급 상황을 봐도 이 응찰률이라고 하나요? 응찰률, 응찰 배수 이런 것을 보면 역대적으로 가장 낮아요. 그만큼 미국 국채가 세계 주요 채권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고 선호를 좀 잃는 그런 모습이라고 풀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트럼프가 예를 들면 통화 정책 기조에 방해를 하거나 또 뛰어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라든가 혹은 뭐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뭐 자기 스타일대로 이끌도록 하는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관세 전쟁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일이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제가 소장님 오시기 직전에 방금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지금 기획 기사를 하나 쓰는데 어떻게 풀이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자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지급 결제 시장은 이제 지불하고 받은 기준이니까 전체 맥스가 200% 기준이거든요. 잠깐 시청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0% 기준으로 달러화 비중이 대략 88%. 근데 중국의 경우 10년 전에 0이었다가 3.5로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24년 기준이거든요. 7%가. 근데 24년 말 25년 들어서 위안화 지급 결제 비중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보가 그러니까 아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는 또 별개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뺏고자 하는 의심 혹은 대등하게 중국만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이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뭐 15년 전부터 그렇게 중국이 원했지만 말씀하신 3%라고 하는 미미한 점유율에 그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나라의 금융 국제화는 뭐 무역 거래에서 얼마를 썼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역에서 거래되는 돈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루 거래되는 양 한 이틀 정도 거래되는 양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금융위에서 그 거래 비중을 높이지 못하면 어떤 나라의 그 화폐 국제화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실물 경제에 비해서 10배, 20배 레버리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20, 30배 커진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돈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물에서 전부 이게 위안화를 쓴다고 하더라도 전체 통화에서 사용하는 비율은 그건 뭐 몇 %밖에 안 돼요.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이제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 비중이 몇 % 높았고 지수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국의 기준으로 보면 메이크 센스 해요. 그러나 국제 금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라는 것은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를 합친 건데 돈은 실물 경제도 쓰이지만 금융도 같이 쓰이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비중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보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결제 통화나 또 이제 거래 통화나 외환 보유고에서 이건 여전히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안화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국가의 진정한 국력의 문제지 그게 뭐 대금 얼마나 올린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의 그 신뢰의 문제죠. 그래서 달러를 차고 위안화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력이 일단 미국보다는 높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1번 순서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군사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사력에서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번이 이제 금융의 사용량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력이나 금융력에서 이게 미국의 뭐 30%에서 70%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위안화 국제화는 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중국이 진정한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하면 위안화를 사용하는 금융 상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만들면 뭐 중국이 작년에 무역 수입 흑자가 1조 달러입니다. 9,900억 달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1조 달러 더 찍어버리면 이거 휴지조각 때문에 5천억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으로서는 위안화를 사용하는 금융 상품 플러스 이제 금융 시장이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5년 동안 중국이 트라이를 했지만 아직 이제 런던에서도 뭘 한다, 한국에서 뭘 한다 뭐 했지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게 미국이 뭐 제조업, 철강화학, 조선, 기계, 반도체 뭐 싹 다 해외로 갔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제력에서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어서야 국제화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저는 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조는 영원한 금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조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돈 번들 미국이 FRB 지하철에서 프린터로 그 번만큼 더 찍어버리면 반토막 나는데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FRB 지하실에 프린터를 뺏어오지 못하면 위안화 국제화에 관한 것은 그것은 뭐 기사거리로는 몇 % 늘었다는 건 있지만 네. 이게 현실적인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지금 뭐 국제 경제를 보는 관점은 공급망이죠. 공급망은 돈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가 뭐냐가 미국의 이제 목을 흔들 수 있고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금융 쪽보다는 지금은 서플라이 체인이 달러보다 더 이제 중요하고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의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소장님은 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치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이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구가 둘로 쪼개지듯이 가고 그럼 지구가 둘로 쪼개지는데 한쪽 반 지구의 반은 달러로 또 한쪽 지구의 반은 위안화로 결제되는 비중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양상입니다. 물론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비중으로 본다면 3분의 2의 지구를 달러로 3분의 1의 지구를 위안화로 가져가는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뺏는다기보다는 미국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유지하긴 하겠지만 그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의 그 영역 내에서의 기축통화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뭐 통계적으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최근 통계적으로도 보면 미국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 엔화, 뭐 유로화, 캐나다 달러화 혹은 뭐 그밖에 나머지 뭐 캐나다 달러 다 포함해서 이들은 계속 슈링크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비중이 줄지 않고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은 비중이 줄고 위안화의 비중은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어서 저는 결국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은
어쨌든 중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갖는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에 대한 평가. 그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뭐 태양을 갖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뭐 사람들의 희망이고 중국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싶죠. 의지는 있다. 근데 이제 통화 역사를 보면 네. 기축 통화는 역사가 기본적으로 100년에서 120년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7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직 과거의 기축 통화의 그 역사에 비추어 보면 아직 3분의 2, 뭐 7할 8분 응선에 왔다고 봐야 되고. 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금융의 실제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시장이나 금융 거래에서 얼마나 쓰이냐가 중요하지 실물 경제에서 쓰이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기축통화국의 폼을 잡으려고 하면 맨 먼저 이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달러가 활용되는 금융상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본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의 49.5%인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요. 9.5%. 네. 그래서 아직 미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본시장인데 문제는 요거는 외국인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도 없고 거기 있는 돈을 이제 뭐 밖으로 쉽게 갖고 나올 수 없는 그런 폐쇄된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 이제 리그죠. 근데 그게 지금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정도 수준으로 가야 뭐 국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 그 전제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금년도와 아마 경제공작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좀처럼 중국이 그렇게 구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말을 아예 박아놨어요. 네. 그래서 미국 주가는 빠지는데 이 난세에도 중국 주가는 안 빠지고 슬슬 기어 올라가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으로서는 이게 아이러니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시장을 키워서 위안화의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이것은 미국과의 진정한 대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체제 모순이 빠지죠. 그런데 중국이 아주 말 바꾸기를 잘하는 것이 이들이 시장 경제라고 그럴 때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이제 네. 슬쩍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중국으로서는 그 하고는 싶더라도 이게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 금융 경제가 25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90년에 처음 이제 자본시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역사를 보면 10분의 1이 안 되는 이제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금융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철저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산업이지 금융은 보이지 않는 산업이에요. 근데 시스템 가지고 빌딩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게 프로시저가 이게 트라이네러를 수많이 돈을 깨먹고서 나서 만들어진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도 제조업에서 세계 1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는 금융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250년의 역사를 250년 된 산신령 할아버지를 예를 들면 이제 36년 된 이제 젊은이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냐? 네. 그럼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공은 이게 스스로 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죠. 그래서 중국은 모든 산업 다 개방했습니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뭐 반도체 다 개방을 했는데 유일하게 개방 안 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왜 금융 개방 안 했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뭘로 중국을 공개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뭐 관세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웃긴 얘기고요. 예. 보호할 산업 없는데 뭘 관세로 공격을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관세는 그냥 드라이브 샷이죠. 그래서 이 중국을 시비 걸기 위한 어떤 뭐 계기로서 관세를 얘기를 하고 무역 수지 적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미국이 지금 강한 뭐 완벽하게 강하지는 못하지만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다음에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진짜 전략이고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여져요. 아,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진짜 전략은 이제 관세 전쟁이 아니고 소위 금융 전쟁 또 기술 전쟁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싶은 의지는 있겠으나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 평가를 쭉 해주셨습니다.